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어서 2021 자산관리 웹세미나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김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그랬네요. 저희가 작년에 네. 웹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내년에는 현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함께 만나보고 호흡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원하고 갔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비대면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 아쉬워하실 텐데요. 그 아쉬운 마음 더 저희가 풍성하게 이 두 분과 함께 정보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섭외를 받고 대략 어떤 이야기를 나누실 건지 살짝 여쭤봤는데 이거 완전 내 이야기다, 내 친구들 이야기다 싶을 정도로 저희의 마음을 콕 집어서 부동산 관련 이야기, 투자 이야기도 나오지만 심리 이야기까지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나도 날 모르겠다 이러잖아요.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궁금증 풀어드릴 테니까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심리를 마치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콕콕 집어주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 소개해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인지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의 생각의 작동 구조를 하나하나 원인별로 파헤치는 학문이고요. 비록 온라인이지만 다양하고 풍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작년에 이어 올해도 또 만났습니다. 바로 KBWM 스타 자문단 박원갑 수석 전문위원님 함께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 심리에 좀 관심이 많아요. 아직은 우리 김경일 교수님에 비하면은 발톱에 낀. 잠깐만. 네, 제가 김경일 교수님하고 꼭 같이 이런 자리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두 분이 친분이 있다고 네. 들었는데요. 네. 제가 네.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님이시죠. 아. 옛날에는 저보다 안 유명했는데 요새 너무 떠가지고 이제 네. 오늘 우리 김경일 교수님하고 이 한국인 특히 우리들의 어떤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여러 자산 관리와 관련해서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거에 대해서 네. 한번 다각도로 얘기해보는. 오늘 두 분의 말씀 저희가 잘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참 부동산 시장이 불장이에요. 그리고 투자처들이 참 많은데 주식도 그렇고요, 코인도 그렇고요, 부동산도 그렇고 돈 벌 곳은 많은데 왜 나는 돈을 못 벌까? 심리적으로 소외감을 항상 느끼는 그런 한 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2021 자산관리 웹세미나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제가요, 넌 워너비, 난 어렵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뭔가 된 것 같고 내 워너비인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거든요.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의 심리를 헤아려 보기 위해서 궁금한 내용들 먼저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해 봤거든요. 첫 번째 질문 영상 보시고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전 30대 MZ세대인데요. 올해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자료도 보고 통계도 보고 그렇게 고민을 엄청 하다가 결국엔 영끌을 해서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입하고 나서 보니 또 세금이 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팔 때가 또 걱정이고 같이 비교했던 부동산이 더 가격이 오르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도 있고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생기고 부동산과 관련하여 관심을 접고 싶은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저희 질문 영상 확인해 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앞서 MZ세대라고 했고 저도 이제 30대로 Z세대예요. 부동산을 사고 싶어요. 근데 이런저런 통계도 자료도 다 확인을 해봤을 때 이게 답이다라고 딱 떨어지는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한국인의 심리라고 해야 되나요?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교수님? 답이 없다는 게 답이죠, 사실은. 네.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요? 좋은 사람. 그럼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이거 잘 어렵죠. 건축가인 유현준 교수님이 네. 많이 하시는 얘기죠. 한국의 아파트는 아파트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가 너무 획일화되어 있어서 문제다. 이거를 심리학자로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 그러니까 획일화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지금 두 분의 지갑 안에 있는 10,000원짜리 지폐와 저의 지갑 안에 있는 10,000원짜리 지폐는 똑같죠. 네.
모양 다르지 않죠. 네. 모양 다르면 큰일 나죠. 네. 화폐처럼 됐다는 거예요, 부동산이.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거는 화폐 가치로 45, 제 거는 25, 만약에 65. 이게 너무 비교가 쉬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삶의 질이나 나의 생활은 이렇게 단순히 화폐처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삶의 질 혹은 인생 75점, 저 55점, 82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네. 갑자기 낮아져. 왜냐하면 최소한의 겸손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느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런데 너무 단순하게 화폐화되어 있기 때문에 힘든 게 있거든요. 자, 이제 이게 그리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 잘 안 부동산, 움직이는 네. 거. 네, 동산과 네, 반대죠. 네, 네. 네. 잘 안 움직이는 것인데 되게 재밌는 건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를 봐도 그렇고 변동성이 많은 나라일수록 잘 안 변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변화가 많은 나라죠. 그렇죠. 신분 뭐 아니면 직장 그 외에 뭐 나의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변동성이 심한 곳일수록 네. 부동,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자꾸 심리적으로 커지는 것을 이제 있는데 피난처로서 그렇죠. 그거를 이제 네, 네. 안정감. 그렇죠. 불안을 좀 다독여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30대인 분들도 나 부동산 샀어 라고 하니까 갑자기 세금 얘기 나오기 전까지 네. 잠이 오더래요. 왜냐하면 부동산으로 만들어지는 또 다른 역동성이나 변화성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바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세금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죠. 화폐화된 특히 아파트를 위주로 한 부동산과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한국 사회에서의 또 부동산에 대한 이런 관심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 고민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 이걸 먼저 우리가 좀 인정을 할 필요는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부동산 값이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원체 화폐처럼 획일화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의 주변 상황은 판타스틱 역동적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저희가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 환경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대비를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인간한테는 환경, 상황, 인간 자신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방송을 찍고 있는 계절이 만약에 가을이다. 가을을 여름이나 겨울로 못 바꾸죠. 그렇죠. 환경을 못 바꿔요. 여기가 바다인데 어떻게 육지로 바꾸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상황은 바꿀 수 있죠. 상황은 환경 안에 있는 또 다른 주변 여건인데 지금 여기서 불 끄면 계절은 못 바꿔도 상황은 바꾸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황, 환경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주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너무 좀 이것 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친구들을 만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친구분들을 만나시라는 게 아니라 네. 부동산보다는 조금 다른 가치에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그걸 위해 추구하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나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의 적정한 수준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좀 바꿔보자. 네네. 거리를 조절하는 그렇죠. 거죠.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서 평생 좌우가 되잖아요. 네. 네. 저는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던 사람인데 선배님이죠. 네. 뭔 소리죠? 수석 전문의분을 만나면서 적당한 관심이 생겼어요. 근데 여전히 저는 부동산에 좀 관심이 적은 관심 없다고요? 관심이 좀 적은 편이고 제 아내보다는. 그러니까 위원님을 통해서 거리 조절이 되셨네요. 나는 이제 만나면 부동산 얘기 잘 안 하고요. 네. 주로 심리학에 대해서 맞아요. 이 인간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네, 할까 네, 네. 요거를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이분은 만나기만 하면 부동산 묻고 그래가지고 이거 슬쩍슬쩍 남의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그게 왜 그러냐면 나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나 나와 다른 것에 관심이 있거나 나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그분에게 질문을 하면서 내 질문이 쉬워져요. 왜냐면 내 질문이 쉬워져야만 그분이 알아들으니까. 네. 내 상황을 쉽게 얘기해야만. 그래서 사람이 질문을 하다가 깨달음이 오거든요. 질문하다가. 예. 그래서 예전에 이 박원갑 수석 전문위원께서도 심리학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자꾸 말을 쉽게 하세요. 네. 예, 말을 쉽게 하시면서. 그래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횟집에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횟집에서요? 전 대답도 안 했는데 네. 본인이 벌써 깨달음을 얻어 가셨어요.
네, 전 답변도 안 했는데 바빠서 네. 갈게 라고 하면서 가신 적도 있었어요. 아니 우리 어렸을 때 그 골목 대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골목이 전부인 것 같지만 골목에서 벗어나오면은 그 골목은 그냥 작은 그냥 공간에 불과한 건데 당시에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답답하고 해결 안 될 것 같은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그쪽에서만 한몰에 있지 말고 네.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분명히 거기에서 새로운 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위원님, 네. 저도 벗어나고 싶은데 뉴스를 틀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공급이 부족하다, 이러한 뉴스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으려다가도 부동산 가격 올라, 이거 부동산 사야 되나? 그리고 우린 대표적으로 부동산 하면 아파트를 떠오르니까 계속 매물을 찾아보게 되는 거거든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을까, 그 심리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위원님은 그럼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부동산에서 갈등하고 뭐 고민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보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아파트 교신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파트 교신. 아파트를 이제 일종의 신앙처럼 이제 절대적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늘어나는 어떤 원인을 짧게 한 네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네. 혹시 홈코노미라고 들었어요? 홈코노미? 네, 홈 들어봤죠. 플러스 이코노미죠. 홈 카페도 있고 홈오피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다기능화되는 복합 공간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의 기대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아파트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차니즘 시대. 저도 나이가 이제 곧 제 나이 밝히면 안 되지. 저도 50대 중반대가 만사가 귀찮아 그냥 다 귀찮아. 가장 간단하게 내 가치 저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저는 아파트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표준화되고 규격화되어 있거든. 이 화폐는 뭐냐면은 가치 측정이 쉬워야 돼요. 아파트는 금방 시세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파트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고 보는데 과거에는 이게 준금융 상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이 개념에서 가치 저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홈코노미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데 요새 시코노미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시 플러스 이코노미죠. 그러니까 여성이 경제적으로 경제적 주체로 예, 그걸 이제 시코노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파트만큼 편리한 주거 공간이 없거든요. 가사노동을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거의 역사가 여성들의 동선이 짧아지는 과정. 편리가 곧 프리미엄이다. 편리미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분석한 거예요. MZ 세대들의 안전에 대한 강박증, 이것도 저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주로 과보부터 네. 시작된 거죠. 요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놀이터 가서 막 흙 같은 거 이렇게 만지고 했잖아요. 요새 못 만지게 한다니까. 그것처럼 아파트는 마치 유럽의 성처럼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모든 위협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자라고 아파트에서 뭐 태어난 이 아파트 키즈들의 특징일 수도 있지만 안전에 대한 지나친 어떤 그런 강박, 이것도 아파트 쏠림 현상을 낳는 저는 주요한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불행해요. 왜요? 그러니까 옛날에 남자들의 전유 공간이 사랑채였거든요. 네. 지금 사랑채가 없어졌어요. 아파트에는 거실로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내 전용 공간이었거든. 근데 요새는 가족 공간이기 때문에 집사람이 딴 데 가서 누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탈출 공간이 없다 보니까 다들 답답해가지고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만 보시고 또 뭐 극한 직업 네, 자기 네, 자신을 네. 끊임없이 학대하는 거죠. 뭐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인 그 아파트의 어떤 쏠림 현상, 그거는 저는 좀 더 이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쏠림 현상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파트 가격을 이제 일종의 서열화하는 거잖아요. 3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은 네. 3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들보다 10배가 행복하냐고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네. 아파트 공화국은 저는 앞으로 더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주거 가치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좀 더 갈 거다. 특히 지금 MZ 세대들이 바로 부동산과 아파트를 동일시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교 참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거리면서도 참 슬픈 현실인 것 같은데 한국인의 독특한 부동산 심리가 또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갖는 독특한 심리는 한 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우리 동네가 최고라는 거. 그리고 우리 동네는 사통팔달이라는 거. 요 사이는 전철이나 지하철, 고속도로가 발달해가지고 사통팔달이 아닌 지역이 없어요. 서울에서 역세권 자랑하는데 요새 역세권 아닌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왜 제가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단순 노출효과라고 심의하게 있잖아요. 네, 자주 있죠. 보면은 네, 자주 보면. 이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거죠. 보통 이제 교환 가치라고 시장 가치가 있잖아요. 그 네. 플러스 이제 정서적 가치, 네, 이모션 밸류를 부과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동네에 볼품없는 야산도 자주 보면은 이게 어머니 품처럼 이렇게 정겹고 포근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자주 보게 되면은 호불호를 떠나서 거기다가 높은 가치를 평가하는 그게 우리 동네 최고 뭐 이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집 사놓고 꼭 확인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금방 오를 것 같아. 네. 그리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영원히 놓칠 것 같아.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급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살까 말까 고민하는 것보다 사놓고 고민하는 시간이 그렇죠. 네. 훨씬 긴 것 같은 네.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집은 생애에서 가장 큰 쇼핑이라고 그러잖아요. 음. 워낙 이 고가 자산을 구매했기 때문에 그것도 충동적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자기가 잘했다는 합리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답정너 아시죠? 알죠? 뭐예요?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말하기만 해. 그래 대답만 해. 뭐든 대답을 잘 샀다고 대답하기로. 맞아요. 저도 들어보니까 부동산 카페를 가보거나 혹은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해봤을 때도 내가 사는 지역이 최고야 라고 자랑하는 친구들 많고 그러면서도 한켠에서 불안하니까 우리 집 시세가 올랐나 계속 체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또 한국인의 특성이 부동산 심리에도 반영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두 분을 통해서 우리 동네가 최고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그 동네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많은 고민 끝에 의사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 의사결정을 비난하는 거로 보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반발감이 생길 수 있어요. 무조건 좋다고. 무조건 좋아. 잘 샀어, 잘 샀어.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팁을 하나 받아갑니다. 오늘 구독자님 그리고 시청자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느낌으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의 기대감이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언제 올라가는지 아세요? 뭐요? 일주일 뒤에 올라가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죄송합니다. 한 번에 다 드리지 않습니다. 두 분이 어렵게 오셨기 때문에 많은 정보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영상은 일주일 뒤에 업로드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KBWM 자자문단이 바로 지금 최상의 솔루션을 드립니다. 조금 전 보셨던 영상 어떠셨나요? 여의도 5번 출구에 나오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산관리 고민을 해결해 주실 KB금융그룹의 자산관리 전문가 그룹인 KBWM 스타 자문단인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KBWM 스타 자문단을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자산관리 고민도 해결해 드리지만 이벤트 퀴즈에 대한 정답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벤트에 대해서도 안내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저희 여의도 5번 출구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2021 자산관리 웹세미나 넌 워너비, 난 어렵이 영상이 이 3편 업로드될 예정인데요. 그중에서 나에게 제일 와닿는, 나에게 제일 와닿았다라는 영상을 선택하셔서 지인들에게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단체방 등 여러 명이 속해 있는 SNS에 업로드한 후 인증샷을 찍어서 아래에 있는 이벤트 링크에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거 기억하시죠? KB금융그룹의 자산관리 전문가 그룹을 뜻하는 용어 땡땡
땡땡땡땡땡땡을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분들 중 100분을 추첨하여 맛있는 피자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10초만 돌려보시면 힌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행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